자, 2015년 12월 7일 오전 10시 42분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 손자 잠깐만요. 손자 오기 열전 권 65 손자 오기 열전부터 시작합니다. 자, 손자는 여러분이 아는 그 뭐예요? 손자병법 지은 그 사람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제 나라 사람이고요. 그 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나라에 가서 벼슬 해가지고 여기 작은 오나라 있죠. 요 오나라를 가지고 월나라를 깨고 그리고 여기 있는 초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사람입니다. 병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손자 무는 이름이 무인 겁니다. 무. 손무는 제 나라 사람이다. 요 나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병법이 탁월하여 오왕합녀를 만나게 되었다. 오왕합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왕합녀죠. 합녀가 그대가 지은 13편의 병서를 다 읽어보았는데 한번 시험 삼아 군대를 지휘해 보여줄 수 있겠소? 라고 말하자 손무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합녀가 그러면 부녀자로도 시험해 볼 수 있겠소? 라고 물으니 손무는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허락한 합녀는 궁중의 미녀 180명을 불러 모았다. 손자는 그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오왕이 총애하는 희첩 2명을 각각 두 편의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창을 들게 하고는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가슴, 좌우의 손, 등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자 부녀자들이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손무가 앞으로 하면 가슴 쪽을 보고 좌로 하면 왼쪽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 쪽을 바라보고 뒤로 하면 등 뒤쪽을 보아라. 라고 하자 부녀자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군령을 선포하고 나서는 부월을 갖춰놓고, 부월이라는 것은 도끼입니다. 도끼. 결정된 군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북을 치면서 우로라는 군령을 내렸지만 부녀자들은 크게 웃기만 하였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거죠. 그 손자가 어떻게 부녀자들을, 궁녀들을 군사로 훈련시킬 수 있었는가. 잠시만요, 여러분. 네. 그러자 손무가 군령이 불분명하고 호령이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라고 하고는 다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한 후에 북을 치면서 좌로라는 군령을 내렸지만 부녀자들은 또 크게 웃기만 하였다. 손무는 군령이 불분명하고 호령이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잘못이나 군령이 이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령대로 따지지 않는 것은 병사들의 직속 지휘관인 대장의 잘못이다. 라고 하며 좌우 양쪽의 대장을 참수하려 하였다. 대위에서 이런 관격을 보고 있던 오왕은 자신의 총애하는 여자 2명이 참수당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급히 전령을 보내 과인은 이미 장군의 장군이 용병에 능하다는 것을 알았소. 그 2명의 희첩이 없으면 과인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를 것이니 제발 죽일지 마시길 바라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손무가 저는 이미 임금의 명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이라도 받들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결국 대장 2사람을 참수하여 본보기를 보였다. 그리고는 그들 다음으로 총애받는 희첩을 대장으로 삼아 다시 북을 치니 부녀자들은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꾸루앉거나 일어서기 등 호령대로 따라하며 감히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손무는 전령을 보내 오왕에게 부대는 이미 정비되었으니 임금께서는 내려오시어 시험해 보십시오. 임금께서 그들을 부리고 싶다면 물속이나 불속으로 뛰어들라고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오왕이 장군은 숙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시오. 과인은 내려가 보고 싶지 않구려. 라고 하자 기분 상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들 둘이를 이제 참수시켜 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역하겠어요. 자, 손무는 임금께서는 단지 저의 병법 이론만을 좋아하실 뿐이고 저의 진정한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오왕합녀는 손무가 용병이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마침내는 그를 장군으로 삼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왕합녀도 굉장히 큰 영웅인 거죠. 굉장히 큰 영웅인 거죠.
합려의 때 이제 손무가 합류를 도와서 그 월나라도 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초나라도 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진나라도 조지고 국경에서지만 아무튼 그랬으니까 요 작은 오나라가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자, 계속 읽어보죠. 그 후 오나라가 서쪽으로 강국인 초나라를 무찌르고 영에 진입하였으며 영이라는 건 땅 이름인데요. 그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어디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초나라 수도예요. 수도인데 오나라가 손무 덕분에 영을 함락시켜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수도의 기능 자체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이제 덜 기능적이긴 했겠지만은 덜 효과적이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뭐 엄청난 거지. 자, 그리고 북쪽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하여 제후들 사이에 명성을 날린 것은 모두 이에 관여한 손무의 힘이 컸다. 여기서 진나라를 위협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요진나라를 의미하고요. 제나라를 위협했다는 건 여기 이 제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손무 얘기 끝나고 손빈 얘기가 나옵니다. 손빈은 그 손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무가 이제 오나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오손자라 그러고요. 손빈은 제나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제손자라고 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손무가 죽고 나서 100여 년 후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출현하였다. 손빈은 아견 지방 일대에서 태어났으며 아견 지방은 아까 뭐 저번에 열전 있다 봤는데 진나라가 공격하던 제나라 땅 아니었나? 아마 이쯤이겠죠, 그죠? 아견 지방 일대에서 태어났으며 손무의 후손이다. 손빈은 일찍이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다. 방연이 열국지에 보면 이제 그 귀곡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귀곡 선생한테 손빈 방연이 배우고 그리고 소진하고 장이가 또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손빈 일찍이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다. 방연이 위나라를 섬기며 손빈은 그 손무는 춘추시대 말기 사람이고요. 그냥 요 시대 사람이고 손빈은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지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이 지도 너무 간략하고지. 이 지도 해볼까? 이 지도는 춘추시대네요. 요걸로 합시다. 요게 제일 낫겠다. 안녕하세요. 자, 요 지도로 볼게요. 방연이 위나라를 섬기어 여기 위나라입니다. 그죠? 위나라 해왕의 장군이 된 후에 자신의 재능이 손빈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몰래 사람을 시켜 손빈을 불렀다. 손빈이 오자 방연은 그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여 손빈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워 두 다리를 자르고 묵형을 가하였다. 이렇게 해서라도 손빈이 숨어 지내며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제나라 사자 묵형이라는 거는 그 얼굴에 그러니까 이마에 그 먹줄을 쳐가지고 죄인이라는 거를 낙인 찍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홍 글씨에 보면은 가슴에다 그걸 박잖아. 그 가슴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손빈이 숨어 지내며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나라 사자가 양에 이르자 여기서 이제 양이라는 거는 대량인데요. 대량이 어디냐면은 여기네. 요게 대량이네요. 그죠? 잘 안 보이겠지만 요게 대량이네요. 자, 위나라 사자가 대량에 이르자 손빈은 형벌을 받은 몸이므로 몰래 제나라 사자를 만나 유세하였다. 제나라 사자는 손빈이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몰래 술에 태워 제나라로 데리고 갔다. 아마 치자형일 거예요. 맞아요. 제나라 장군 전기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빈객으로 예우해 주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이제 해설하자면은 손빈하고 방연이 함께 병법을 배웠는데 손빈이 재주가 좋은 거야, 방연보다. 그래가지고 방연이 손빈이 세상에 나면 어떻게 있어요? 자기가 위태롭다고 생각했지. 방연이 먼저 위나라에서 그러니까 벼슬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손빈을 불러가지고 그 조져버리려고 한 거야, 말 그대로.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게. 근데 이제 손빈은 방연이 친구니까 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친구니까
그 뭐 좋은 자리라도 하나 줄까 싶어가지고 왔더니 그 뭐 다리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뭐 얼굴 유세가 PPT라고 뭐 그렇지 이마에다가 이제 글자 새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빡친 거지. 그래서 마침 대량에 와 있던 제나라 사자한테 그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서 뭐 열국지에 보면은 손빈이 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사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네요. 그 말은 어디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손빈이 결국 제나라 사자를 따라서 그 어디죠? 위나라를 탈출해서 이제 제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사자가 이제 전기 쪽 사람이라서 전기가 손빈을 기용했던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기는 자주 제나라의 공자들이라는 거는 그거죠. 그 왕자들과 귀족들과 경마는 여러분이 아는 그 경마로 큰 도박을 하고 나왔다. 손빈은 그 말들의 주력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주력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달리는 힘. 그러니까 말들이 실제로 이제 엄청 특출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다. 없으나 말에는 상중 하의 등급이 있음을 알고는 전기에게 가능한 큰 돈을 거십시오. 제가 당신을 이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전기는 그 말을 믿고 제나라 왕 여러 공자들과 함께 천금의 돈을 걸었다. 시합 때가 되자 손빈은 지금 장군의 하등마와 상대편의 상등마를 겨루게 하고 장군의 상등마와 상대편의 중등마를 겨루게 하고 장군의 중등마와 상대편의 하등마를 겨루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세 등급 말의 시합이 끝나자 전기는 2승 1패로 마침내 제나라 왕의 천금을 얻게 되었다. 전기가 손빈을 위왕에게 청구하자 위왕은 제나라 위왕이겠지. 그에게 병법을 물어보고는 드디어 손빈을 스승으로 삼았다. 이게 말들 자체는 크게 막 대동소이 그러니까 크게 이제 막 다르진 않은데 적어도 이제 그 잘 달리는 말, 중간 달리는 말, 못 달리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상등말을 내보내면 우리가 상등말 내보내면 어떻게 있어? 잘 모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 그러니까 둘의 실력은 비슷비슷할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하등말을 내줘서 패하게 하고 그리고 저기 중등말을 내주면은 우리가 상등말을 내주면은 필승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기게 하고 저기 하등말을 내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중등말을 내서 외도 우리가 이기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2승 1패로 우리가 이기게 되니까 손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썼던 거예요. 그 후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였을 때 이거죠. 위나라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 위나라가 여기 있는 조나라를 공격하였을 때 위급해진 조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제나라 위왕이 손빈을 장군으로 삼으려 하자 손빈은 사양하며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전기를 장군으로 삼았으며 손빈은 군사로 삼아 치거는 뭐 수레겠지. 치거는 이제 보니까 포장을 친 수레래요. 가리어둔 수레 같지 뭐. 안에 들어앉아 계략을 짜도록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빈은 이마에다가 지금 그거잖아요. 그 먹자색 해놨잖아.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서 손빈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손빈이 안 따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가 이제 손빈을 이제 대우해 준 사람이니까 전기를 장군으로 삼고 손빈을 군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는 그 군대를 움직이거나 그런 거에 조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참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적절한 어떤 지위를 준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읽어보면 전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조나라로 가려 하자 손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나라가 조나를 쳤으니까 어지럽게 엉켜있는 실을 풀려면 주먹을 꽉 쥐고 쳐서는 안되며 싸우는 사람을 말리려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저 때려서는 안됩니다. 강한 부분은 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형세가 불리해지므로 자연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날렵한 정예 병사들은 모두 국외로 빠져나오고 노약자들만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은 병사들 이끌고 속히 대량으로 진격하여 그 요로를 장악하고
방비가 허술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조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구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조나라의 포위를 풀어주고 위나라를 피폐하게 할 수 있는 상책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전기가 손빈의 계책을 따르니 위나라는 과연 한단을 떠나 제나라 군대와 계릉에서 교전하였으니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무슨 말일까 이게? 한단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 해상도가 잘 깨져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게 한단이거든요. 근데 꼬라지 보니까 이제 그 한단이 조나라 수도란 말이지. 수도인데 위나라가 대량에서 군대를 모아서 한단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단이 포위됐는데 아무튼 형세가 안 좋으니까 조나라에서 여기 옆에 있는 제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했던 거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나라에서는 손빈을 원래 보내려고 그러다가 전기하고 손빈을 같이 보내서 이제 조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가 한단이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한단을 공격해야지. 한단에서 이제 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지 조나라의 구원 요청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전쟁의 목적은 어쨌건 그 전략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조나라의 한단을 포위하고 있는 그 방연의 군세를 격파하는 거지. 그지? 위나라의 군세를 격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빈이 깨를 냈던 거예요. 온 군대를 모아서 위나라가 온 군대를 다 모아서 한단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임치에서 한단으로 가지 않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량으로 군대를 보내버리면은 대량으로 군대를 보내서 위나라의 수도를 포위해버리면은 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한단에 포위하고 있던 위나라 군대가 한단의 포위를 풀고 급하게 대량을 구원하러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조나라 입장에서는 한단 포위도 풀리는 것이고 제나라 입장에서는 조나라의 구원 요청도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위나라의 수도를 포위함으로써 위나라가 공경에 위해 처하게 되고 그리고 급하게 돌아오는 군대를 이제 중간에서 격파하기만 하면은 되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손빈의 계책인데 여기서 계릉에서 싸웠다 그러는데 계릉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위나라의 지명이라 그러는데 산동성 이건 뭐야? 하태현인가? 아무튼 뭐 여기 어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 근처 어딘 것 같아요. 한단하고 대량 사이에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위나라 군대를 맞아서 크게 격파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게 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위나라와 조나라가 함께 한나라를 침공하자. 자, 위나라는 얘들이고요. 조나라는 얘들이고요. 한나라는 얘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변해가지고 위나라하고 조나라가 함께 이번에는 이제 한나라를 공격할 때가 됐어요.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죠? 한나라에서는 제나라의 위급함을 알려왔다. 제나라는 전기를 장군으로 삼아 파견하며 곧장 대량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자, 제나라에서는 전기를 그러니까 조나라하고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자 제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또 뭔가를 하려고 한 거지. 전기를 대량으로 보냈고요. 위나라 장군 방연이 이 소식을 듣고는 한나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제나라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니까 대략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나라 군대는 군대를 물리하겠지. 그래서 한나라의 포위를 풀고 다시 대량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전기의 군대는 대량으로 진격하다가 이제 한나라를 구원했잖아. 근데 그걸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공격해버렸단 말이지. 손비는 전기에게 저 삼진의 병사들은 원래 사납고 용맹스러운 데다 제나라를 깔보고 있으며 제나라군을 겁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하는 자는 주어진 형세를 잘 이용하여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병법에 100리 밖까지 급히 추격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면 상장군을 잃고 50리를 급히 추격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면 군사들의 절반밖에는 도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위나라 땅에 들어서면 제나라 군사들에게 10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게 하고 다음에는 5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게 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3만 개를 만들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자. 앞에 삼진부터 설명해 드려야겠네. 삼진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그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위한 요 세 나라를 삼진이라 그래요. 왜 삼진이냐 그러냐면은 아까 춘추시대 지도를 볼까?
요 춘추 시대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진나라가 두 개가 있거든. 물론 여기도 진나라가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작은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큰 진나라가 있고요, 왼쪽에도 큰 진나라가 있죠. 요 진나라는 나중에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된 진나라고요. 오른쪽 요 진나라가 원래 희성이면서 조나라하고 동성이면서 근처에 엄청난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요 나라가 춘추시대 말기에 그 왕의 권한이, 그러니까 제후죠. 제후의 권한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게 돼요. 그 대부들 있죠. 쉽게 말해서 귀족들이지. 귀족들이 나라를 짜갈라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거의 반독립 세력으로 이제 반독립 세력화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범씨, 중행씨, 그 다음에 중항씨구나. 읽기는 범씨, 중항씨, 지씨, 그 다음에 조씨, 위씨, 한씨, 이렇게 여섯 개의 대부 가문이 진나라를 각각 쪼개는데, 그 나중에 그게 그 뭐예요? 조씨하고 한씨하고 위씨가 그 범씨하고 중행씨는 이제 중앙씨는 일찍 이제 몰락하고요. 지씨가 가장 세력이 컸는데 조씨, 위씨, 한씨가 지씨를 격파하고,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격파하고 진나라를 3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어떻게 되냐면은 전국 시대에 보면은 이거 있잖아. 어디 있어 이거? 아까 봤던 우리가 이거 있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사실 이게 그래서 조위한이라는 거는 원래 지명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냥 성씨인 거예요. 성씨. 성씨가 이제 말 그대로 나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삼진이라 그래요. 진나라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세 가지 나라라고. 근데 나중에 전국시대에 보면은 여기 진나라가 제일 강해지는데, 요 진나라하고 조나라나 아니면 위나라가 막 한 발씩 크게 뜨고 그러는 걸 보면은 그 요 세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으면은 또 역사가 엄청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자, 그래서 손빈이 이제 요걸 삼진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조나라하고 위나라가 한 나라를 같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나라가 조나라하고 위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삼진의 병사들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진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궁이를 이제 뭐 10만 개 만들고 그 다음 날은 5만 개 만들고 그 다음에 3만 개 만들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래 그 아궁이라는 거는 밥 지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전기밥솥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아궁이 만들고, 아니 아궁이 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위에 뭐 아궁이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물 끓여가지고 밥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궁이 개수가 10만 개라는 거는 10만 개 아궁이로 밥을 지을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궁이 터로 이제 아궁이로 밥을 지을 만큼 군대가 많다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는 5만 개 아궁이를 만들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만 개 아궁이 5만 개로밖에 밥을 짓지 않을 정도로 군대가 많이 줄었다는 거지. 그 다음은 3만 개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군대가 줄고 있다는 거잖아. 계속 군대가 줄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손빈이 이제 전기한테 그래서 아궁이 숫자를 10만 개에서 5만 개에서 그 다음에 3만 개로 줄게 했다는 거는 그 제나라 군사가 약해서 삼진의 군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있다, 계속 탈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탈영하고 있지 않지. 근데 탈영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방연이 계속 자기를 급하게 쫓아오게 하려는 거죠. 왜냐면 탈영하고 있는 군대니까 급하게 쫓아가서 이제 공격하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기는 그의 말대로 하였다. 방연이 제나라군을 초격한 지 3일이 되자 매우 기뻐하며, 내가 진작부터 제나라 군사들이 겁쟁이인 줄 알고 있었지. 우리 땅을 침범한 지 3일 만에 도망친 병사들이 반을 넘는구나 라고 했다. 이게 이제 그거죠. 기만이죠. 기만. 맞아요. 정보 조작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는 그의 모병들을 떼어놓고 단지 날렵한 정예 부대와 함께 이틀 거리를 하루에 달리며 강행군 안에 제나라군을 급히 추격하였다. 손빈이 방연의 추격 일정을 어림잡아 보니 저녁 무렵이면 마릉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마릉이 어디냐? 마릉은 지금 보면은 위나라의 지명인데 지금의 하북성 대명현이라 그러니까 대략 아마 이쯤 아닐까? 아마 이쯤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하북성 대명현이랍니다.
마릉에 도착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마릉은 길이 협소하고 양쪽으로 험한 산이 많아 병사들이 매복시키기에 좋았다. 손비는 큰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거기에 방연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글씨를 썼다. 죽을 것이다. 그거 생각난다. 잠깐만요. 이거 생각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지? 이거 생각나요. 죽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양파. 저건 이따 기회가 되면 또 보죠. 그리고는 제나라 군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 10,000명을 골라 활 잘 쏘는 사람 10,000명이나 있어. 길 양쪽에 왜복시키며 저녁에 불빛이 밝혀지는 것을 보는 즉시 일제히 활을 쏘아라 라고 일러두었다. 방연이 과연 밤에 껍질을 깎아놓은 나무 밑에 이르러 흰 나무에 쓴 글을 발견하고는 불을 밝혀 글씨를 비추었다. 그러자 그 글을 달기도 전에 제나라 군사들이 무수한 화살이 일제히 날아들었다. 위나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흩어졌다. 방연은 자신의 지혜로는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패하였음을 알고는 네 녀석이 명성을 떨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며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결국 방연 덕분에 이제 손빈이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한 겁니다. 자, 제나라군은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 위나라군을 전멸시키고 위나라의 태자 위신을 포로로 잡아 귀국하였다. 나중에 신은 제나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손비는 이 일로 해서 천하의 명성을 날리겠으며 이 대대로 그의 병법이 전해지게 되었다. 자, 원래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조조가,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온 조조 있잖아요. 그 조조가 줄을 달았다는 판본이 하나 전해지고요. 두 번째는 누구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래서 조조가 달았다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손무도 손자고 그다음에 손빈도 손자라 그랬으니까 이게 손자병법이라고 전해진 게 이게 손무병법인지 아니면 손빈병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끼리 개싸움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어디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에 이제 또 무덤 파다가 보니까 병법 책이 나왔는데 그게 제목이 손빈병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존에 전해져 내려오는 병법은 그거는 손자병법, 그러니까 그건 손무병법이고 손빈은 따로 이제 자기가 손빈병법이라고 하나 지어가지고 유통시켜 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손자병법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손빈병법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고 싶긴 하네. 자, 요까지가 이제 손무하고 손빈에 관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기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오기는 위나라 사람으로 용병을 좋아했다. 여기서 위나라는 요 위나라 말고요. 보자, 여기 여기 요 위나라입니다. 춘추시대의 위나라예요. 전국시대까지도 여전히 살아있긴 했어요. 안 망하고. 자, 용병을 좋아했다. 일찍이 증자에게 배우고 증자는 공자의 제자죠. 증삼이라고. 노나라 군주를 섬겼다. 노나라 군주가 노나라 여기는 요나라 노란색 있죠. 자,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자 노나라에서는 오기를 장군으로 삼으라 했으나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여자였기 때문에 노나라에서 그를 의심쩍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오기는 출세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를 죽여 제나라 편을 들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노나라는 마침내 그를 장군으로 삼았다. 오기는 병사들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제나라가 노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제나라가 노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뭐예요? 노나라 입장에서는 군대 잘하는 사람이 오기가 있으니까 오기를 장군으로 세우고 싶은데 근데 정작 또 오기의 처가 제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성국 사람이 이제 천 거잖아. 그래서 못 맺겠다 이래가지고 장군을 못 삼았는데 오기는 출세하기 위해서 장군이 되려고
장군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여서까지 어쨌건 장군이 돼가지고 신뢰를 보이고, 그리고 장군이 돼서 이제 제나라 군사를 격파했다는 거죠. 그러나 노나라 사람 중에는 뭐 일종의 그렇지, 패도지, 오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기의 사람됨은 시기심이 강하고 잔인하다. 그가 어렸을 때 집에 천금의 재산이 있었지만 벼슬을 구하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산만 탕진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비웃자 오기는 자기를 비방한 30여 명의 사람을 죽이고는 동쪽 성문을 통해서 위나라를 도망쳐 나왔다.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지. 자, 오기는 어머니와 이별하면서 저는 경상이 되지 않으면, 경상이라는 거는 벼슬인데요. 그 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상이라고. 춘추 시대의 어떤 신부는 경대부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이라는 게 일종의 재상이고요. 뒤에 상이라는 것도 재상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경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는 위나라에 돌아오지 않겠소라고 말하고는 자기 팔을 깨물며 맹세했다. 그리고는 증자를 섬겼으나 얼마 후에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오기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증자가 뭘 지었는지 아세요? 효경이라는 글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안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증자가 오기를 보고 빡치겠어요. 그죠? 자, 증자가 오기를 박정하다 하여 그와의 관계를 끊자 오기는 노나라로 가서 병법을 배워 노나라 군주를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노나라 군주가 자기를 의심하자 오기는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장군의 자리를 얻던 것이다. 또 노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가 제나라와 같은 큰 나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제후들이 노나라를 공략의 목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게다가 노나라와 위나라는 형제의 나라로, 형제 나라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같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간이거든, 왕들끼리. 그 왕들의 엄청 오래된 조상들이 친척이라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군주가 오기를 중용하면 이는 위나라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자 노나라 군주는 오기를 미덥지 않게 여겨 그를 멀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오기는 위나라 문후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위나라 문후라는 거는 맞아요. 아까 내가 삼진이, 그러니까 진나라가 분열될 때 위씨하고 한씨하고 조씨가 나눠졌다고 했죠. 그죠? 나눠 가졌다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위나라를 세운 사람이 위나라 문후입니다. 요 위나라죠. 자, 위나라 문후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섬기려 했다. 문후는 이극에게 오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다. 이극이 오기는 탐욕스럽고 여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용병에서는 사마양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자. 사마양저는 저번에 읽었던 그 전양저죠. 전양저. 위나라 문후는 오기를 장군으로 삼아 진나라를 공격하여, 진나라는 어딥니까? 여기 요 진나라 5성을 빼앗았다. 오기는 장군이 되자 가장 신분이 낮은 사주들과 같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함께하였다. 잠을 잘 때에는 자리를 깔지 않으며 행군할 때에는 말이나 술을 타지 않고 자기가 먹을 식량을 친히 가지고 다니는 등 사주들과 수고로움을 함께 나누었다. 언제인가 사주들 중에 독창인 남자가 있었는데, 독창은 뭐 종기 같은 거겠지. 오기가 그것을 빨아주었다. 사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아들은 일개 사졸인데 장군이 친히 그 독창을 빨아주었거늘 어찌 그렇게 통곡하는 것이오? 라고 하자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소. 예전에 즉 오기가 그의 아버지의 독창을 빨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이는 감격한 나머지 전쟁터에서 물러설 줄 모르고 용감히 싸우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오공이 지금 또 내 자식의 독창을 빨아주었으니 난 이제 그 애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오기는 장군이잖아요. 장군인데 사병들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장군으로서의 어떤 편의를 누리지 않고 사병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다는 것은, 고락을 함께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오기의 용병술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뭐라 그럴까 이걸. 잠깐만요. 배고파. 우리나라 군대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안 그렇잖아요. 방산비리로 수백억씩 빠져나가는 군대인데 뭐 이걸.
뭐 아무튼 그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사병식당 그 간부들이 사병식당 와서 밥을 먹으면서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우는 오기가 용맹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공정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오기를 서하의 태수로 삼아 진나라와 한나라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서하라는 거는 지명인데 사람은 이제 그거지. 그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지. 마음도 얻을 줄 알고요. 서하라는 거는 이제 뭐 그 황하 서쪽이라는 의미 있는데 보자. 서하. 이게 황하죠, 지금. 요게 황하인데요. 황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죠? 요 지역의 태수를 삼았다는 거예요. 요 지역의 태수를 삼아가지고 한나라하고 진나라를 맞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나라 문후가 죽은 후에 오기는 그의 아들 무후를 섬겼다. 위나라 무후는 배를 타고 서하를 내려가다가 중간 정도에서 오기를 돌아보며 정말 훌륭하구나. 이 험고한 산이야말로 위나라의 보배로다 라고 말하자 오기는 나라의 보배는 임금의 덕행에 있는 것이지 지형의 험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삼묘씨의 나라는 삼묘씨는 뭐 그냥 옛날 나라로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이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왼쪽으로 동정호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팽려호가 있었다. 하지만 덕행과 신의를 닦지 못하여 우임금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라 하왕조 거러왕의 거처는 황하와 제수가 왼쪽에 있고 태산과 화산이 그 오른쪽에 있으며 이궐이 남쪽에 있고 양장이 북쪽에 있었습니다마는 인정을 베풀지 못하여 탕왕에게 추방당하였습니다. 또 은왕조 주왕의 나라는 왼쪽으로는 맹문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태행산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상산이 있고 남쪽에는 황하가 지나고 있었지만 정치를 하는데 덕이 없었으므로 주나라 무왕이죠. 무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것은 임금의 덕행이 있는 것이지 지형의 험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임금께서 덕을 닦지 않으시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무우는 옳은 말이오 라고 하였다. 강직한 사람이죠. 오기가 서하의 태수를 지내면서 명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위나라에서 재상의 관직을 두고 전무운을 재상으로 삼았다. 전무는 사람 이름입니다. 기분이 언짢아진 오기가 전문에게 당신과 공로를 비교해보자 하는데 어떻소? 라고 하자 전문이 좋소 라고 하였다. 오기가 3군의 장군이 되어 3군이라는 것은 한나라의 군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군, 주군, 중군 이렇게 3군이면 한 12,000명인가? 1군이 12,000명인가? 뭐 기억이 안 나네. 3군의 장군이 되어 사줄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여 적국에게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한 점에서 나와 당신 중 누가 더 낫소? 라고 물으니 전문이 내가 당신만 못하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또 오기가 백관을 다스리고 만민을 가까이 하며 국고를 충실히 한 점에서는 나와 당신 중 누가 더 낫소? 라고 묻자 전문은 그것도 내가 당신만 못하다 라고 얘기했다. 또 오기가 서하를 수비하여 진나라 군사들이 감히 동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한나라와 조나라를 복종하게 한 점에서 나와 당신 중 누가 낫소? 라고 묻자 전문이 이번에도 당신이 나보다 낫소? 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오기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당신이 모두 나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전문이 전문이 답하기를 임금께서 나이가 어려 나라가 불안하고 대신들이 복종하지 않으며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재상의 자리가 당신에게 적합하겠소 아니면 나에게 적합하겠소? 라고 하였다. 오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않다가 당신이 적합하오 라고 하자 전문은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보다 윗자리를 차지한 까닭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기는 비로소 자기가 전문만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멋지네. 전문이 죽은 후에 공숙이란 사람이 재상이 되었다. 공숙좌랍니다. 공숙좌. 자, 공숙은 위나라 공주를 아내로 얻었으나 오기를 시기하였다. 공숙의 하인이 오기는 쉽게 내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공숙은 어떻게 말이냐라고 물었다. 그 하인은 오기의 사람됨은 절조가 있고 청렴하며 명예를 중히 여깁니다. 우선 무욱해 오기는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군의 나라는 작고 또 강국인 진나라 국경을 막접하고 있으니
신은 마음속으로 오기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오기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언제든 재주가 있는데 언제든 나라를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하듯이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무후께서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무후께 시험 삼아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고 떠보십시오. 오기에게 머무를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고 머무를 마음이 없으면 틀림없이 사양할 것이니 이것으로 판단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는 오기를 초대하여 함께 댁으로 가신 뒤에 공주를 화나게 하여 어르신을 깔보게 하십시오. 오기는 공주가 어르신을 천대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임금의 제안을 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공주를 주겠다는 거는 뭐 왕족으로 들어오란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계속 머무르라는 말인데 근데 공숙은 이제 오기를 싫어해서 쫓아내고 싶으니까 일부러 이제 공주를 주게 하고 공주가 굉장히 아나무인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오기가 거절하게 하려는 술책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공주가 위나라 재상을 천대하는 것을 목격한 오기는 과연 위 무후에게 사양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무후는 그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오기는 죄를 얻게 될까 두려워 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위나라를 떠나서 여기 밑에 있는 초나라로 갔다. 이거 엄청 기네. 초도왕은 평소 오기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으므로 그가 오자마자 초나라의 재상을 삼았다. 오기는 법령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적을 없애버리고 왕실의 먼 일족들의 복록을 폐지하여 그 재원으로 군사를 양성하였다. 똥별들을 정리하고 방산비를 없애고 그 돈으로 군사들을 양성하였다. 진짜 이게 기본인데, 그치? 돈이 있으면 공금이 있으면 그거에 손을 안 대고 그게 원래 쓰이려고 계획된 곳에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적골하지 아닙니까? 아이고, 최재임금 오빠는 군대 사병들 참. 자, 그 정치의 요체는 병력을 강화하여 합종이니 연행이니 하는 유세객들의 주장을 배격하는 데 있었다. 합종은 진나라가 강하니까 여기 진나라가 제일 강했거든요. 전국시대에서 진나라가 제일 강하니까 이 뭐예요? 나머지 6나라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긴 있었지 작은 나라들. 근데 그 칠웅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강한 나라들은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진나라까지 7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나라가 진나라를 힘을 합쳐가지고 무찔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합종이고요. 연행은 진나라와 친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종행거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그걸 이뤄줄 테니까 이제 나를 재상으로 써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기는 이제 그 초나라가 힘을 길러서 그 자체의 힘을 길러서 합종이나 종행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리하여 남쪽으로는 백월을 평정하고 백월이라는 거는 여기 남쪽에 이게 월나라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월이라는 사람은 베트남계 사람들이라서 이 남중국에 엄청 멀리 그러니까 엄청 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북중국하고 남중국이 사람이 달라요, 좀. 근데 이제 초나라가 보면은 이 남쪽에 영토가 있잖아. 아마 요게 전부 다 백월의 땅을 정벌한 결과일 거예요, 아마도. 백월이라는 거는 월족들을 뭐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한 나라를 이제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북쪽으로는 진나라, 채나라를 병합하고 삼진을 격퇴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토벌하였으므로 제후들은 초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였다. 자, 백월의 평정은 말씀드렸고 진나라, 채나라를 병합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진나라, 채나라는요. 그 채나라는 아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상체 말고 신체라고 있어요. 신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신체는 아마 상체 근처일 거예요. 상체, 하체. 요 근처에 있던 채나라를 합병해버리고 그리고 진나라도 요 근처에 어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진나라는 다른 진나라예요. 진나라도 병합해버리고 그리고 삼진을 격퇴했다 그랬으니까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를 눌러버리고 서쪽으로는 여기 있는 진나라를 토벌하였다. 그러니까 제후들은 초나라의 강성함을 우려했다라고 했죠. 자, 예전에 초나라의 왕족이었던 자들은
모두가 오기를 미워하였다. 왜냐하면은 왕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한 뭐 쉽게 말해서 연금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오기가 그걸 다 끊어버렸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 도왕이 죽자 왕족과 대신들이 난을 일으켜 오기를 공격하니 오기는 달아나다가 왕의 시신 위에 엎드렸다. 오기를 공격하던 무리들이 오기에게 화살을 쏘아 죽였는데 이때 도왕의 시신에도 화살이 꽂혔다. 뭐 도왕 시신에 이제 엎어졌다 그랬으니까. 도왕의 장례식이 끝난 후 태자가 즉위하여 영윤에게 오기를 사살하려고 왕의 시신에 화살을 쏜 사람들을 모두 다 주살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왕한테 그러니까 왕의 시신에 화를 쐈으니까 대역죄잖아요. 이로써 오기를 사살한 죄에 연루되어 일족이 처형당한 자가 70여 집에 이르렀다. 오기는 죽을 때까지도 확실하게 뭔가를 하고 갔네. 자, 태상홍은 말하였다. 세상에서 병사를 논하는 자들은 모두 손자 13편과 오기병법을 거론한다. 이 두 책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논술하지 않고 그들의 행적과 시책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옛말에 실행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말에 능한 것은 아니며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행에 능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실무자는 다르다고. 서로 이제 별개라는 거지. 손빈이 방연을 해치운 계략은 뛰어난 것이었으나 그 전에 자기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당하는 재난에서 자신을 구해내지는 못하였다. 오기는 무후에게 지형의 험구함이 임금의 덕행만 못하다고 설득하였으나 그가 초나라에서 행한 일은 각박하고 몰인정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니 슬픈 일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게 그 권 65 손자 오기 열전입니다. 제가 충분히 다 해설해 드렸으니까 아마 뭐 그 어렵진 않으셨죠, 그죠? 좀 내용이 많긴 한데 그 왜 삼국지 6 하다 보면은 군대를 우리가 되게 잘 다루면은 그 컴퓨터가 막 그 소노를 휘하에 두었거나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 소노라는 게 그 손무하고 그러니까 손자하고 오자를 이르는 말인데 그 손자하고 오자가 바로 이제 손무하고 오기입니다. 그 병가는 전국 시대의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가 중에 10가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학파였고 뭐 손자 오자 말고도 이제 손빈도 있고요. 여기 나온 손빈도 있고 그다음에 그 누구냐 신릉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병가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60 그러니까 요 열전은 그런 내용들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아이고 길다. 뒤에 것도 기네. 그래도 오늘 몇 개는 읽어야 되지 않겠을까? 그치? 와, 씨, 엄청 기네. 읽어보지 뭐. 영상 끊을게요.